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방송 좀 자꾸 늦어지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늦었지만 오늘 좀 업이 늦어서 좀 늦었는데 늦어도 또 예전처럼 다시 열정을 불태워서 방송 다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선물 지수가 금요일 날 좀 휴장이었고 목요일 날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좀 이렇게 하락 출발하고 있죠. 우리나라 장중에는 좀 되게 좀 낙폭이 더 과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미국장이 상승 반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번 지켜보면서 미국장에 좀 예민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일단 그래서 이제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죠. 2650포인트까지 열어놓자고 얘기 드렸는데 그 위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좀 한번 다른 것 같았지만 그 뒤로 계속 크지 않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아지면서 계속 좀 이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흔드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종목별로도 그렇고 지수도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하진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견고해지지 않았나. 분명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쏟아붓고 있지만도 연기금은 자꾸 저가 매수세 조금씩 들어오고 기관도 좀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저가 매수 자꾸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방은 좀 다져지고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렇게 과대 낙폭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고 지금은 또 보여져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14포인트, 908포인트 이 언저리를 얘기 드렸고 여기 안에서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대다 얘기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이렇게 오늘 코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오를 때는 성장주가 많이 꺾이면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온 거죠. 특히 게임주가 대형주인 게임주들이 코스닥 대표주들이 좀 자꾸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좀 지수를 좀 밀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고 보합권이나 약 하락 정도로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섹터별로도. 그래서 조금 저가 때 잘 노려보셔서 재차 상승을 간다고 하면 파동을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또 종목 보면 또 시장의 흐름이 또 나오죠. 종목 보면서 또 얘기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방송 몇부탄 만큼 기존에 했던 것들 조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도 꼭 이제 보고 있죠. 반도체가 좀 반등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반등 파동 나오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 아직 하락 중입니다. 사실은 요날이죠. 요날 캔들만 보고 조금 기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좋은 신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다음날 이런 거죠. 간단합니다. 이평선 기본을 충실하자고 얘기 드렸죠. 이날 다음날 그대로 반납을 했죠. 그대로 5일선을 깨면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아니었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죠. 아니었다라는 또 표본이 나와주는 거죠. 기본에 충실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또 이제 샀다고 해도 5일선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이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예전에 또 이때 얘기 드리면서 언제 말씀드렸던 금액이 6만 5천 정도에서 멈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6만 2천 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이 정도가 일단 금액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대지만 사실 이 차트적으로 우리가 지지대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차트적으로 지지대 찾을 수 있는 금액은 6만 2천 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만 2천 원까지 꼭 밀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6만 2천 원대가 오면 오히려 정말 삼성전자도 좀 큰 비중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보여줄 정도의 금액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 그 대세 상승, 코로나 이후 대세 상승 나오기 전 금액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 금액대 6만 원대 돌아가는 금액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하락 중이니까 삼성전자는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면서 바닥을 돌려주고 급하지 않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일단은 6만 5천 원 단, 6만 4천 5,600원 정도 여기 금액대 그 다음에 6만 2천 원 정도까지 6만 2,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열어놓으면서 또 이런 신호가 나와서 돌려주려는 시도가 나오는가 아니면 지속적 하락이 나오는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지수가 안 밀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흐르고 전체가 흘러버리면 증시 전체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름 또 이렇게 견고하게 매수세가 또 들어와 주면서 좀 하단을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힘들죠. 근데 반도체도 뭐 가는 놈은 가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 자체가 힘이 빠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종목별로 개별주 성향이 강하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SF 반도체 최근에 이제 반도체 보면서 같이 봤던 건데 지켜주고 있는 게 일단 SF 반도체예요. 그래서 추세는 아직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빠지려고 하면 이렇게 빨간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이 추세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금액대라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추세를 잡아주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는 포인트,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 해가지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가 때, 이 추세 때 금액대에서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또 하나 짚어드렸던 제주 반도체는 이미 좀 추세가 더 올라갔죠. 올라갔고 MC넥스를 또 새로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구독자분들하고 많이 봐왔던 종목이고 봐왔다가 좀 이렇게 깊은 하락, 그 다음에 깊은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왔었죠. 그래서 애청자분도 이렇게 이때 수익을 많이 누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대에서 다시 한번 또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단기적으로 39,400원이라는 엄청난 저점을 그렸죠. 저점을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또 올려주고 있어요. MCNX도. 그러니까 그 이제 최근에 코스피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이나 이런 것, MCX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카메라 관련주, 모듈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애플카 수혜를 좀 입은 것도 있죠. 주가 자체도 그렇고 기대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좀 코스피 반도체 대형 주인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MC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금액대도 분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긴 해요. 지금 여기 금액대 44,000원 정도 금액대도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일단 추세대까지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추세대까지 추세대와 지금 44,000 금액대에서 한 번 정도만 매수 좀 어떻게 분할적으로 하시고 또 밑단을 조금 여유를 열어놓으면서 지켜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추세가 좋게 올라와 주고 있고 이때 또 이렇게 강한 캔들이 죽지 않으려면 이 캔들이 죽지 않으려면 이 44,000원 단이 안 깨지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려면 여기 단이 안 깨지는 게 좋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가려면 이 안에서 놀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닿을 때 정도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 현대위포조선은 말씀드린 대로 요날이죠. 요날 추천드렸죠. 4월 11일, 12일 요때인 것 같은데 11일 요때죠. 요때 캔들 보고 얘기 드렸고 추세를 잡아주네요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기 단 윗단도 있긴 하지만 올려준다면 한번 이렇게 상승 랠리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 드려서 이렇게 돌파 시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봤고 이번에 또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추세를 오히려 깨고 저항대를 깨고 올라왔죠. 깨고 올라왔고 오히려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일단 진단하면서 수익 실현해가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도 참 좋은 추세 나와주고 있고 역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니까 조선주 그다음에 오늘 또 자동차주가 좀 흐름이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연의 인플레이션 수혜주인 조선주와 자동차주가 오늘 또 올라가줬다는 건 성장주한테 약했던 것이고 성장주들은 조정을 받았고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들은 올라와 줬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세가 되게 좋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얘기가 조금 사그라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올 것이고 눌림목이 나온다면 38,000원 단에선 38,000원, 31,000원, 83,000원, 81,000원대 여기 예전 저항이었던 구간대에선 오히려 다시 한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거죠. 신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목표치 두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눌림목 매수인 거죠. 눌림목 매수. 그래서 빠질 때 조정할 때 뭐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정고점을 기준으로 올라갈 것은 적고 빠질 거는 많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주봉으로만 봐도 조선주는 되게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 상단까지 뚫어주면서
정말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엔 정고점을 좀 뚫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펼칠 수 있을지를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유라는 종목이고, 인플레이션 그 얘기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그것 때문에 이제 곡물 관련주 제가 한번 다뤄봤어요. 예전에 뭐 팜스토리나 미래생명장 이런 거 많이 있고, 뭐 효성 OMB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에 이제 대유를 한번 그 추천을 드렸죠. 이때 한번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그 고가 돌파 실패, 그 다음 상승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한 뒤에 올라와 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드렸고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저항선 240선 저항선 때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목표치를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장기간이죠. 상장하고 아주 장기간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하락 추세를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조정이 왔을 때 저가를 낮추지 않고 저가를 올리면서 지금 추세를 타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해서 추세권에서 저점이죠. 추세권 금액 저점. 그래서 여기가 깨져버리면 또 밑단이 열려버리니까 추세 대응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적보다 추세 대응으로 이렇게 선 그어 보시고 밑단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내일 기준이니까 41,800원 정도 될까요? 41,7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내일 또 추세대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 저항대가 이렇게 좀 멀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겠죠. 수익 나서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가, 돌파해 주는가, 아니면 깨고 내려가면 빠르게 잘라내야 되는 조금 빠른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AP 시스템즈라는 종목이고요. 이 친구도 이제 보시면 단기적으로 여기 저항대를 돌파했죠.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가 돌파하는 파동이 나왔고, 지금 분명 마찬가지로 다시 눌림목 조정 구간이죠. 조정 구간에 거래량이 죽은 것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지금 금액대가 지켜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 고점을 뚫어줬던 파동, 여기를 뚫었던 파동을 유지하려면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1,200원 정도, 9,800원 요 정도 금액이 이탈 안 하면 가장 좋겠다. 좀 더 여기까지도 열리는구나. 잠시만요. 예, 이렇게 지금 금액대랑 또 여기 9,400원 단까지 보시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관심 좀 담아 놓으시고 한번 보시고요. 한신기계를 정말 이렇게 물리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죠. 이 금액 딱 그어놨어요. 8,300, 400원 여기 그어놓고, 고점에 잘못 사서 물린 것들은 여기 빠질 때는 매수하지 말고 이 금액대까지는 기다리시라고 얘기 드렸죠. 왜냐, 여기는 반등 줄 수 있는 자리다. 반등 꼭 준다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자리니까 이 금액대에서나 담아 보십시오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금액대에서 튀어 올라주는 상승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물려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 추가 사셨다고 하면 빠르게 이게 수익을 줄 때 다시 한번 빠르게 빠져나오거나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차 다시 이렇게 안 좋은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해 볼 수 있지만 물리신 분들은 평단가 줄 때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금액 설정해 드린 거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노뎁이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한번 그 MP나 선의 시스템 얘기 드렸고, 저도 이제 다 매도했지만 다시 한번 신규 매수 본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눌림목 조정 구간 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완연한 성장주가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 그 우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많이 못 가고 눌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해소가 되고 조선주 같은 게 조정을 받고 하면 또 성장주 또 움직이죠. 반대로 가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노뎁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깊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고가 대비 벌써 40% 넘는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추세죠. 이 추세를
깨고 넘어온 겁니다. 옆으로 깨고 넘어왔죠. 옆으로 횡보로 깨고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방보다는 횡보에 힘을 실어 두자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추세가 박스권으로 나옵니다. 21,000원, 17,000원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또 시세를 올려주고 있어요. 저가를 올려주면서 추세를 또 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저가 때 추세 대응해 보시면 또 이렇게 이쁜 상승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 19,000원 중반 정도 됩니다. 이 금액대에서 모아 보시되 여기가 이탈되면 다시 한번 17,000원대까지 박스식으로 열릴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비중이 정말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적어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깊어지고 긴축 얘기가 깊어지면서 조금 증시가 흔들리고 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K 주식은 좀 단기적으로 좀 견고합니다. 중국의 좀 봉쇄령도 좀 영향이 있겠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를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보고 얘기 드릴까요? 제가 무학을 하나 얘기 드리죠.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자, 무학 주류 관련주고 그 얘기 드렸죠. 보시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고 한다 하니까 이렇게 최근에 올라주는 흐름이 나왔죠. 오늘부터 시행됐고, 보시면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상승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무학이든 모든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이제 오늘 한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뉴스가 딱 노출돼 있죠. 완연하게 노출돼 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그 리오프닝 되고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소비가 폭발할 거다. 맞습니다. 맞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쉽게 주지 않고 참 그 메이저들은 마찬가지로 요럴 때일수록 이렇게 고점 이렇게 흔들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쭉 빼고 갈 수 있습니다. 갈 때 되면 가겠지만 그냥 쉽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저항 구간이지만 1,500원, 1,600원 여기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번에 뚫어주고 추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돌파 매매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봤죠. 뭐 여러 가지들 보시면 고가 돌파 실패, 고가 돌파 실패죠.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상단을 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세 번까지도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해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주포도 이렇게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흔들고 좀 개인 투심이 꺾였을 때 비로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가고 안 가고는 정말 그 주포의 마음이에요. 주포의 마음. 그래서 거리두기 대소했다라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아직 반영 안 됐잖아 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갈 거야 이제 하고 또 가버리면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포의 마음이니까 그 주포의 흐름대로 그냥 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추세를 깨고 흔든다 그러면 흔들 때 조용히 또 저가에 따라가고, 그렇지 않고 시세가 나오면 눌림목을 또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단기 좀 이렇게 그쪽으로 자꾸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수급이 개인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 주가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주포의 의도를 꼭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었지만 좀 빼먹지 않고 하도록 계속 또 한 번 또 신경 쓸게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미국장 반등 나오고 좋은 흐름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